그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경과, 그 다음에 관련 법령과 정책 방향, 그 다음에 국내외 사례, 또 향후 추진 과제와 해양금융 활성화 방안,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금융중심 추진 경과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2009년에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이 돼서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고, 최근에는 전주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로 2014년에 해양금융종합센터 사는 수원 무보를 축으로 한 해양금융 부분이 이전을 했죠. 그래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BIPC에 설립이 됐고, 또 2018년에 제가 다니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금년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 부산금융중심지와 관련돼서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의 국제금융 경쟁력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계 컨설팅 그룹인 GN이 매년 3월과 9월에 세계 한 84개 금융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5가지 정도의 항목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에 9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42, 서울이 25위, 그래서 2015년보다도 못한, 그래서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측표에는 지금 최근 글로벌 동향을 보면 홍콩이 보안법 이슈로 지금 글로벌 기업이 탈홍콩 현상을 지금 빚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가 일본 동경은 상당한 지금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뉴욕 타임즈 정도 이렇게 서울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도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련 업계, 정부와 관련 업계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중심지와 관련돼서 200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이 돼서 2009년에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고, 매 3개년마다 이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 기본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최근에 금년 5월 달에 제 5차 기본 계획을 봤는데 특이한 그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지역별 특화 전력을 마련한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그래서 2004년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19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해양 신산업을 특화해서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좀 막연하다. 그래서 뭔가 이게 부산 금융 중심지가 되기에는 법령서부터, 또 관련 인센티브서부터, 또 유치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부터 좀 많이 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해운 물류 금융의 허브 중심지로서 그러한 그 거점형 금융도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연계하는 그러한 특화 전략을 통해서 금융도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은 아시다시피 이 역외금융센터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 센터라든지 리스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특화돼서 특화형, 틈새형 금융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슬로는 해양 설비로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노르시핑, 매년 노르시핑 그 박람회도 열리고 해서 해양 설비 특화형 그러한 금융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상기 이 4개 금융도시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법인세 인하라든지 막대한 세제 혜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가히 가서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공통된 현상은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배당세라든지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최근에 금년에 홍콩은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을 했죠.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제2편의지적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각종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고 절차가 빠릅니다. 뭐 이런 것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과연 금융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이제 국내 사례를 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주 선박 등록 특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98년에 우리나라도 제2편의지적을 허용하는 국제선박 등록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2년에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 선박 등록 특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선박을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면제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표에 보시면 2002년 이후에 2015년까지는 선박 등록 수 또 세금 감면액 자체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이후부터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좌측표에 보시면 하단에 이러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영구적 조치가 아닌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제 혜택이 끝나면 잘 활성화가 안 되겠죠. 또 제주도는 또 주변 산업, 뭐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금융, 항만 뭐 이런 연관 산업이 좀 부재하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지속적인 성장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금융 중심지와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까? 이건 뭐 정책 정부에서 정해진 방향은 아니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현재는 일단 명칭 자체가 부산 금융중심지 굉장히 브로드하고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금융중심지로 되기에는 서울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부가 해양금융중심지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좀 스코프를 좁혀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약간 소극적이고 어떤 혜택 이런 부분이 명문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법제화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센티브도 통상적으로 일몰제가 많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면 신규 기업이나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기업이 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영구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 유치, 금융기관이나 기업 유치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거래의 거래의 단초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죠. 민간 금융기관이 주관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 싱가포르 홍콩에 가면 비즈니스 미팅을 한 오후에 한 4-5개가 가능합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BIFC가 있고 또 북항이 있고 또 해운대 또 있고 이게 좀 산재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추진과제에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어떤 해양금융 특구를 정해서 이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어떤 신규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령 예를 들면 함부르크시가 하팍로이드에 상당한 출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해운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자본 출자를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요새는 그 상장사가 이전을 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정관을 바꾸려면 배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자들이나 회사에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뭐라 그러죠? 그런 주택을 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택 분양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거래가 부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새 이제 선박 조세 리스 제도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선박 조세 리스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과세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해양금융특구에 한해서 이 비과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세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건 예를 든 건데 이런 형태로 부산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 제도, 그러한 고유의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도시 인프라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 거는 뭐 다 당연한 결과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산 금융중심지가 보다 좀 진전을 보이려면 관련 법 제도가 먼저 좀 대폭 보완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민간금융기관 유치를 주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해운 외에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관련 영역기관도 덩달아 오게 되고 그래서 부산에서 진정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양금융거래가 부산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활성화 방안은 뭘까를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선박 조세 리스 제도입니다. 뭐 약간 전문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선박을 SPC가 이제 발주를 해서 리스를 해주는 그런 리스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SPC가 이제 레서가 되죠. 레서가 돼서 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리스 기간 초기에 대규모 고속감가상각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SPC는 비용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SPC 자체는. 그래서 이 비용을 모기업, 보통 이제 그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그러한 금융기관은 이러한 영업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PC에서 발생한 리스기간 초기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이 모기업 투자자한테 이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인세 절감이 나오고 그러한 세제 혜택을 이제 해운사에 공유하는 겁니다. 이 선박 리스 제도에서 이 금융기관 투자자는 텍스 커패시티 프로바이더 역할만 할 뿐이지 뭐 이런 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제 혜택의 아주 일부분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해운사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에 프랑스는 뭐 10% 성가의 한 1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발생시키고요. 일본은 세제 혜택을 투자자한테 제공하고 선주는 자기 비용 하나도 없이 선박을 좋은 조건으로 발주하는 이 선박 조세 리스 제도는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세제 혜택을 발생시키게 되면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조선과 해운의 상생, 선주와 화주의 상생, 뭐 다양한 또 투자자 유치, 뭐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입이 되고 그러한 해양금융특구 내에 그러한 비과세 특수목적법인이 세워질 수 있다면
이 선박 조세 리스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컨셉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보다 부산의 그 어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이제 토니지 프로바이더인데요. 이 토니지 프로바이더는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커머셜과 이제 퍼블릭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토니지 프로바이더는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서 선주사와 운항사를 분리하는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시스펜이 이러한 모델로 성장해 왔고, 국내에서는 창명해운과 시도상선 정도가 이 정도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펜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선주사로 확대 발전해 왔냐면, 이제 시스펜의 오너인 게리 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의 공산당의 간부 직원이었고, 그래서 중국 CSCL이나 코스코와 상당한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장기 용선 계약을 확보하게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박을 발주해 왔죠. 그 선박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선박을 발주할 수 있었죠. 용선료가 정해져 있으니 그 다음에 선가와 캐피탈 코스트, 금융 조달 비용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선박을 발주해서 선주사로 육성이 되어 왔던 겁니다. 우리 시도상선도 약간 그런 모델이죠. 시도상선은 뭐 장기 용선 계약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조달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캐피탈 코스트를 많이 낮춰서 선주사로 확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 과연 현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선주사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저는 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규 선주사를 육성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존 선사가 운항사를 하지 않고 선주사만 선박만 소유하는 그런 형태는 상당히 거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그렇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쪽에서는 이제 민간 리스사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선박 리스 시장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연간 2019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아주 소형 선박 위주로 돼 있고, 대부분 자동차 리스 시장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업에 대한 에피타이트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지금 신한캐피탈이라든지 현존하는 민간 캐피탈사가 선박 리스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 커머셜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저희 진단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저는 퍼블릭 토니지 프로바이더를 육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원이나 산은 또는 해진공 이런 데서 공동 출자하거나, 또는 해운업을 전담하는 공사가 단독 출자해서 이런 리스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금융 리스나 운용 리스로, 또 지금 현재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실제 이렇게 리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 플랫폼에 선박을 추가해서 본연의 토니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어셋이 좀 쌓이면 그 어셋의 일부를 현물 출자해서 리스 자회사를 세우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뭐 리스 자회사를 지금 당장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리스 업무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또 자본 확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정부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또 상당한 어셋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리스 자회사를 세우는 게 상당히 수월하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니지 프로바이더는 육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리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스 퍼블릭 토니지 프로바이더가 설립되기 전 단계로서 우리 지금 해진공에서는 지금 그동안 컨테이너 박스를 운영 리스를 2차례 해왔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는 금융 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는 셋업이 돼 있고, 이제 선박만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추가하는 거는 또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운영 리스와 관련돼서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다. 운영 리스는 금융기관이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양 오염 사고, 또 선박 사고, 또 만기 시에
대선 리스크, 뭐 또 레지듀얼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노하우를 쌓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스터디하고 더 보완해서 그 취급을 하면 나중에 해중공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그다음 선박을 그대로 들어서 리스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 출자도 그 현물 출자를 해서 하면 쉽게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운 금융 관련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그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이런 걸 활용한 해운 거래 플랫폼을 좀 육성을 하고 중고선이나 용대선 거래도 좀 활성화해서 해운 거래 플랫폼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해운 거래소까지도 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공사 내에 해운산업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확대해서 한국의 그 클락슨이나 알파라이너 이런 기관으로 육성할 수도 있겠다. 또 이제 부산에서 지금 뭐 10월달 되면 컨퍼런스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통합해서 메가 컨벤션 이런 걸 개최해서 부산의 해운 금융 거래 관련 이런 부대 서비스 기능도 활성화해서 마이 산업도 시너지를 내면 부산의 금융 중심지가 조금보다 지금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